자, 이어서 우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얘 제목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거 의미하는 바를 조금 우리가 시대를 좀 반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여기서 빼앗긴 들은 뭘 의미할까? 맞아요. 빼앗긴 국토야, 국토. 우리나라 국토, 빼앗긴 국토. 그리고 여기서의 봄은 뭘 의미할까? 광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얘들아 질문의 형태지. 그래서 빼앗긴 들, 우리 지금 상황은 어때? 국토를 빼앗긴 상황이야.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봄이 올까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끝에서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지금 수특에 있는 작품을 지금 시험 범위로 가져왔잖아요. 수특 작품인 건 알죠? 그래서 이게 14년도 예비문항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B였나요? 그리고 이번에 수특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좀 중요한 작품이야. 원래는 잘 안 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현대시는 2개 이상을 엮어서 내는데 수능에서 기니까 조금 짧은 거를 또 비교 문제로 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예상하는데 모의고사 6월 모고쯤에 한번 건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우리 일단은 너네 문해력이 너무 약하니까 어휘 먼저 보고 갈게. 이게 이상하 선생님께서 대구 분이어가지고 조금 사투리 같은 어휘들이 있거든. 그런 걸 좀 잘 이해해야 돼. 일단 빼앗기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빼앗긴다라는 건 뭐야? 강제야. 강제로 없어진 겁니다. 강제로 없어진 상태. 햇살은 다 알죠? 햇빛. 자, 맞붙다라는 거는 그냥 마주 닿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마주 닿은 것. 가르마는 알잖아. 우리 여기 가르마. 머리 정수리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부분을 가르마라고 합니다. 답답어라 이렇게 되는데 답답하다라는 뜻이야. 답답하다. 자, 옷자락은 옷 아래로 들이운 부분을 옷자락이라고 해. 이건 다 알지? 자, 종다리. 이거는 좀 너네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종다리가 뭐예요? 종달새. 새예요, 새. 그러니까 벌드라고 생각하면 돼. 새라고 생각하면 돼. 아씨 이런 말 쓰죠. 아씨. 욕 아니고 아씨라고 하면 여기서 젊은 부인이나 처녀를 나타내는 말. 삼당 같은 머리 이런 또 식구가 나오는데 숱이 많고 긴 머리야. 그러니까 여성을 나타낼 때 쓰는 어휘입니다. 자, 그리고 가뿐하다. 이것도 어휘 모를 것 같아서 가뿐하다라는 건 뭐야? 가볍다 이런 뜻이야. 가볍다. 마음이 가볍다 또는 힘들지 않다 이런 뜻이고 가쁘다는 우리가 숨가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숨이 차다, 힘이 든다 또는 빠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도랑. 도랑은 물가야, 물가. 작은 물가를 도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으면 옆으로 흘러가는 거 있지. 이게 도랑이야, 도랑. 자, 그리고 깝치다. 깝치고 있네. 이 까부라 이런 게 아니야. 깝치다는 뭐야? 사투리라서 그래. 재촉하다라는 뜻이야. 재촉하다. 이거 잘 체크해 두세요. 이거 해석 잘 못해. 깝치다. 자, 맨드라미. 그냥 꽃이야, 꽃. 여기 보면 꽃. 민들레 정도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막꽃. 들에 피는 꽃입니다. 들막꽃. 아주까리 기름. 기름이야, 기름. 그냥 기름. 아주까리 기름. 피마자 유 이렇게 되죠. 자, 지심이라는 거는 잡풀을 뽑는 일. 그러니까 잡초야, 잡초. 잡초. 지심. 자, 시다. 시다라는 거는 실이다, 절이다 이런 뜻이야. 실이다, 절이다. 자, 짬. 짬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결국에는. 우리가 짬 내서 공부한다. 뭐 짬 공부법 이런 것도 있잖아. 그때의 짬이에요. 짬. 잠깐 하는 거. 자, 닿다. 이거는 띄어서 가다라는 뜻이야. 닿다. 띄어서 가다. 풋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화자가 봄 들판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풀 향기가 많이 나겠죠. 그런 걸 이제 풋내라고 합니다. 풀 냄새 정도로 생각하면 돼. 풀 냄새. 지피다는 여기도 해석 잘 못하는데 지피다, 불을 지피다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 근데 이건 마음에 지피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휘들을 잘
달달달달 아시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 해석할 때 안 어려워요. 오케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상 전개가 되게 중요하거든. 길어요. 그래서 좀 시상 전개 방식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일단은 1년이 뭐로 시작하냐? 1년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빼앗긴 드레도 본문 오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자, 2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묶을게. 2년, 3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의 심리가 주야. 화자의 심리. 화자의 심리. 자, 마찬가지로 이제 4년에서 8년까지 좀 길죠. 여기서 8년까지는 들판의 그런 풍경들이 나옵니다. 들판의 전경. 들판의 전경들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9년에서 10년은 다시 또 화자의 심리가 나와. 화자의 심리.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1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년에서. 여기서 질문에 답이 나와. 답변. 이런 구조로 지금 시는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구조가 잘 짜여진 시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답변을 해. 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들판의 풍경을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4년에서 8년은 들판의 전경이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어떻게 돼? 똑같죠. 대칭 구조라는 거 이해돼? 이렇게 되면 대칭 구조야. 데칼코마니.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고요. 1년과 11년이 이렇게 대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크로스 되긴 해요. 2년과 10년이 연관이 있고 3년과 9년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구조다. 됐지? 그래서 처음에 이 2년과 3년에서의 그 화자의 심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약간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들판의 전경은 다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플러스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철없이.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마지막에 답변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더 체크를 해보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대칭 구조. 물론 표현법, 내용법도 중요하지만 대칭 구조라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대칭 구조가 중요하냐면 이 화자의 심리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럼 이때 느꼈던 심리랑 이때 느꼈던 심리는 사실은 다르잖아. 이해돼? 바뀌지. 살짝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화자의 심리, 태도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 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순환 구조. 들이 나오고 이 들이 플러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근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나지만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봐.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거는 계절적인 봄은 왔는데 우리 조국의 봄은 아직 안 왔다거든요. 근데 결국엔 봄은 어때? 얘들아,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흐르고 다시 겨울에서 뭐가 돼요? 봄이 오죠. 그러니까 봄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지. 그러한 믿음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이 안 왔지만 언젠간 봄이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11년이 뭐 학교쌤이 언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끝냈는데, 이 답변은 이제 마이너스로 끝냈는데 마지막 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내가 조국이 빼앗겼는데 광복도 지금 빼앗길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은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이 11년은 해석의 다양성이 생겨.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마이너스가 맞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지금은에 좀 집중하면 지금은 안 왔지만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일반적으로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뭐 위기, 절망으로 끝나지만
결국에는 희망이라든지 극복 의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와야 돼. 보기. 보기가 나올 거야. 조금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시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좀 이거를 깊게 할 거예요.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정리됐어요? 지울게. 자, 지금은 1년부터 볼게. 지금은 남의 땅. 바로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20년대 작품이거든요. 근데 뭐 검열도 됐을 텐데 그냥 테토남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자, 지금은 남의 땅. 그러면 지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땅. 이해됐지?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야? 남의 땅. 뺏긴 상태야. 뺏긴 상태. 일제에 지금 땅이 뺏긴 상태다. 이러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앗긴 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조국. 우리 국토라고, 국토. 근데 생각해봐. 들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국토를 말하고 있어. 이거 무슨 법이야?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법? 들어봤어요? 대유법 들어갑니다. 작은 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국토에도 봄이 올까? 그럼 이 봄은 뭐야? 광복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리하시다. 근데 이때 봄은 사실은 광복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시대상을 반영한 거고 그냥 계절이 될 수도 있겠죠. 계절적인 배경. 진짜 봄이 오는가? 라고 물어본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법이 사용됐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되게 뭔가 잘 쓴 작품이고 좀 슬퍼요. 봄은 아름다워. 지금 우리 국토에 찾아온 이 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어때? 빼앗겨 있는 상태인 거야. 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붙여주자면 이제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전 여자친구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전 여자친구는 다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기 전에 이제 그 인스타 같은 걸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 이뻐. 너무나 아직 아름다워. 이 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 근데 내게 아니지 지금. 빼앗겨 있다니까.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슬퍼. 그러니까 이러한 공존된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2형 갑시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자 나왔죠?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화자는 햇살 싹 받으면서 온몸에 햇살을 받으면서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붙은 곳, 다 있는 곳으로 가르마가 같은 논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득 황홀하게 걸어간다라는 거야. 이미지로 내가 잡아줄게. 자, 푸른 하늘, 푸른 하늘과 그리고 푸른 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넓은 들. 근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 가르마 같은 논길이 있는 거야. 여기 푸른 들. 파란색으로.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가르마 같은 논길이 있는데 이 논길을 따라서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걸어가고 있다고. 끝없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만 좀 잡아보면 푸른 하늘, 푸른 들 이런 건 좀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르마 같은 논길은 이거는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조금 우리가 뭐 남자도 가르마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느낌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꿈속을 가듯 여기서 직유법 체크할 수 있고 꿈속을 가는 그러한 황홀한 느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야 돼. 어쨌든 화자는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닿은 이러한 공간에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서 황홀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하늘이 어때? 하늘한테 말을 걸어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 이렇게.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걷고 있으면서 얘네들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말을 안 하죠. 침묵하고 있다고.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그래서 답답하다. 말을 해다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표현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입술을 담은 하늘은 입술이 하늘을 담을 수 있어요? 하늘이 입술을 담을 수 있어요? 없죠. 들이 입술을 담을 수 있어요? 없죠. 인간만이 하는 행동이지. 무슨 법? 의인법.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현실. 푸른 하늘과 푸른 들.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끌었냐? 누가 부른 거냐? 답답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답답하대. 말을 안 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부르는 거를 뭐 말 건네는 방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노법이라고 나옵니다. 도노법. 돈호라는 거는 애들아 부른다라는 거야. 부르면 도노법이에요. 자, 3년. 이 와중에 바람은 대상 나왔죠. 바람은 내 귀에 속삭여. 그럼 여기도 뭔 거 같아? 바람이 내 귀에 속삭일 수 있어? 무슨 법? 의인법. 한 자욱도 섰지 마라 라고 합니다. 바람은 내 귀에 뭐라고 속삭이냐? 야, 너 한 자욱도 섰지 마라. 멈추지 마 라는 겁니다. 계속 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화자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그렇게 옷자락을 흔들고. 사실은 그냥 바람을 맞는 거죠. 바람을 맞는 건데 화자는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 바람이 나한테 귀에 속삭이네. 한 자욱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바람이 흩날리고. 자, 종다리. 종다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종다리? 새라고 했죠, 새. 종달새 같은 거야. 울타리 넘어 뭐 같아요?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오네. 그럼 종다리는 나를 반기고 있어요. 오케이? 반기는 존재야. 그래서 화자를 반기고 있다. 근데 이때 종다리의 모습을 아씨 같다라고 직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직유법. 결국에 약간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결국에 다 자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이제 또 보리밭도 나오네. 간반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넨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자, 보리밭. 이 보리밭의 모습 또한 어때? 잘 자랐다 이런 걸 통해 또 의인법도 쓸 수 있어. 의인법. 학교쌤이 의인법을 굉장히 필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 자, 그래서 의인법. 여기서도 누구야? 이거 뭐라고 얘들아? 보리밭 부르는 거? 부른다. 도노법. 12시가 넘어 내리던 고우비로. 왜 곱겠어? 왜 잘 자랐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잘 자란 보리밭 고맙겠죠? 고운 비로. 너는 보리밭이에요? 보리밭은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삼단 같은 머리. 여기도 직유법 써였죠. 3단 같은 머리. 의인법. 여기도 노란색. 그리고 보리밭이 머리를 감았으니까 의인법이고 여기서는 또 직유법도 체크할 수 있겠죠.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가볍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산뜻한 이미지야, 사실은. 보리밭은. 자, 혼자서라도 가쁘게나 가자라고 합니다. 가쁘게나. 이거 어휘할 때 봤는데 빠르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기꺼이로 해석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기꺼이. 혼자라도 기꺼이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생각해봐. 이미지를 그려봐. 마른 논이야, 얘들아. 마른 논. 그러면 삐쩍삐쩍 마르던 그 논 옆에 뭐가? 도랑이 이렇게 안고 들어가고 있다고. 감싸서. 그러니까 어때? 착한 거야.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로. 그럼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한다라는 건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야. 물이 흐르는 소리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면 어때? 이미지 자체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마른 논을 안아주고 젖먹이를 달래는 이거는 누가 하는 행동이야 보통? 마마. 엄마가 하는 행동이죠. 이런 걸 이제 모성적이다라고 해요. 모성적이다. 쟤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갔네. 어깨춤만 추고 갔구나. 역동적인 이미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들판의 전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들판의 전경. 하늘, 들, 바람, 종다리, 보리밭 뭐 이렇게 마른 논을 안고 가는 도랑 이런 것들. 우리 국토에 굉장히 봄이 왔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어때? 느낌이?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국토를 보면서 너무 신날 거 아니야. 근데 전 여자친구 인스타 보면서 이쁘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여기 아니잖아. 응? 아, 쏘리. 오케이. 여기부터 올게요. 또 나비도 있고 제비도 있어요. 나비야, 제비야. 얘도 마찬가지로 부른 거지. 무슨 법? 계속 나온다. 도노법. 도노법. 자, 얘들아 깝치지 마. 이거 뭐라고 해서 진짜 깝치지 마 이 뜻이야? 재촉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라는 뜻이야. 재촉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맛꽃에도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 재촉하지 마. 나 아직 볼 거 많아. 맨드라미도 봐야 되고 들맛꽃도 인사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꽃이야 꽃. 둘 다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민들레꽃, 뭐 들맛꽃. 그렇게 그러한 들맛꽃 이런 봄 정경의 자연들과 교감하고 싶은 거죠. 계속.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이건 좀 전통적으로 접근을 해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너네 머릿결 신경 써? 나는 머리 비누로만 감아. 나는 오이 비누 아니면 빨래 비누로밖에 머리 안 감아요. 빡빡하게 기름기 쫙 빼서. 그러곤 절대로 뭐 에센스 이런 거 안 바르지. 그게 테토남의 상징이야.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탈모.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머리를 기름을 바를 정도로 치장하는 건 누구겠어? 여성입니다. 여성. 그런 바른 이가. 그럼 여거는 결국에 우리 여성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야. 농사 짓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들. 우리 민족들. 민족이. 자, 지심매던. 지심 아까 뭐라고 했어? 지심이 뭐였죠? 잡초 뽑는 거라 했어요. 잡초를 뽑는 그 들이라서 다 보고 싶다라는 거야. 우리 민족이 잡초를 뽑는 생활했던 그러한 들이기 때문에 나는 다 보고 싶다라는 거야. 재촉하지 마라. 이건 그러면 국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민족의 터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들이기 때문에 내 손에 호미를 주셔야 돼요. 호미를 줘라.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자 그럼 살진 젖가슴과 같은, 이것도 직유법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우리 국토, 우리들의 흙을 팔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감하고 싶다. 우리의 들과. 여기도 마찬가지.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흙. 여기도 약간 모성적 이미지입니다. 모성적이다. 자, 이제 라스트 뒷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봐봐. 앞에 나왔던 것들 너네들이 생각해봐. 앞에 지금 들판의 전경들이 쫙 나왔죠. 봄을 맞이한 우리 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나온 거 보면 푸른 하늘, 푸른 들, 그리고 바람, 종다리, 보리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랑, 마른 논을 안고 가는 도랑, 나비, 제비, 맨드라미, 이런 풍경들, 전경들.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이러한 들. 근데 사실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즐겁죠. 이걸 느끼는 게. 근데 내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인식이 바뀝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너무 신나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강가에 나온 아이는 굉장히 철없는 모습이에요. 철없는 모습. 그런 철없는 모습의 화자를 스스로 인식한 겁니다. 같이 직유. 왜 얘가 철없다 생각하냐? 나는 지금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혼이니까. 나의 혼아라고 하면서 좀 자조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야. 봐봐. 짬이 아까 우리가 어휘에서 봤을 때 그냥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현재 상황이겠죠. 현재 시간.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 아름다운 들이 빼앗긴 상황입니다. 국토가. 봄이 와서 이 아름다운 들이 내 게 아니라고. 우리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세상물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세상물정 모르고 끝도 없이 공간도 모르는 채 닿는 나의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어때? 우습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습다. 화자가 왜 우스운 감정을 느낀지 알겠어? 막 아무 생각 없이 즐긴 거야. 이 들판을 보고, 너무 좋다. 여기서 나 홈이 줘. 나 여기서 뭔가 땀 흘리면서 일도 해보고 싶고 흙도 마음껏 만지고 싶다 하면서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단 말이야.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을 막 즐겨. 근데 그러한 국토가 지금 내게, 우리 게 아니죠. 빼앗긴 상태라고.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철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인식이 확 바뀌어요. 대체 나는 뭘 찾고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하면서 참 나의 꼴이, 내 꼴이 어때요? 우습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여기를 좀 해석을 잘해야 돼. 답을 하려무나 답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조적인 태도야. 스스로에 대한 약간 비웃음. 자조적인 태도. 자,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왜냐면 지금 들판이 이렇게 쫙 돌았잖아요. 봄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풋내. 아까 봤지만 풋내가 뭐라고? 풀냄새. 풀냄새를 띠고, 자, 제일 중요한 표현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어우러진 사이로. 자, 그러면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어우러진 그 사이로 나는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했을 거 아니야?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자, 웃음은 왜 나? 웃음은 왜 나?
화자가 지금. 우리 국토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거야. 우리의 이 들에서 노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즐거워요. 즐거움은 확실히 있어. 하지만 서러워. 서러움은 왜 있어? 이 들이 내 거야 아니야? 우리 게 아니죠. 이 들이 빼앗겼죠. 그러니까 국토가 아름다워서 즐겁지만 국토가 빼앗겼죠.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리를 전달하는 거야. 다리를 전달하는 거는 균형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한쪽 다리는 웃음이고 한쪽 다리는 서름이란 말이야. 한쪽 다리는 봄이 왔네. 우리 국토 아름답다. 이러고 있고 한쪽 다리는 빼앗겼다. 이러니까 이게 다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푸른 웃음은 푸르다라는 거는 뭐야? 감각으로 따졌을 때 시각이죠. 자, 웃음은 청각입니다. 두 가지 감각이 나왔는데 제시됐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웃음이죠. 그럼 이 웃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시각화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공감각적 표현. 자, 그래서 적어보면 청각의 뭐야? 시각화야. 이거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너네들이 공감각 나오면 항상 틀려가지고 그래. 자, 공감각적 표현. 자, 공감각적 표현이란 건 뭐냐면 감각이 일단 2개 이상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2개 이상의 감각이 나오고 시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것들, 후각 이런 것들 중에 2개 이상이 나오고 이 2개가 그냥 나열돼 있으면 안 되고 감각이 전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전이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전이는 우리가 보통 약간 암이 전이 된다, 옮겨간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감각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각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만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를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중심 감각의 보조 감각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도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중심 감각의 비화라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푸른 웃음. 뭐가 중요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작가가 의도가 뭐야? 웃음이야, 푸르다야? 웃음. 그럼 얘가 중심 감각인 거야. 그럼 청각의 뭐라고 하는 거야? 시각화라고 하는 거야. 몇 개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푸른 종소리 이렇게 해서 푸른 종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감각은 뭡니까? 종소리지. 하고 싶은 말은 푸르다야 아니면 종소리야? 그치? 종소리가 푸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청각. 얘는 뭐야? 시각. 그럼 얘 어떻게 말해야 돼?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또 뭐 있을까? 따가운 바람. 자, 이거는 따갑다가 중요해, 바람이 중요해? 바람이 중요하죠. 중심 감각이 바람이잖아. 그럼 바람은 감각이 뭐예요? 바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 촉각. 따갑다는 뭐야? 뭐야, 둘 다 촉각으로 했네? 뭐랄까. 푸른 바람으로 합시다. 이게 제일 만만해. 자, 푸른 바람. 얘는 시각이죠. 그러면 촉각이 뭐야? 시각화. 감 잡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 공감각을 해결해 나가면 돼.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내신 문제에서 공감각이 제시됐을 때 단골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딱 밑줄 칩니다. 기억. 자, 기억과 같은 표현법을 찾아라 하고 5개 까는 것이. 그럼 거기서 너네들이 이 순서를 헷갈리는 순간 망합니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법이 있는데 웃음과 서름은 공존할 수 있어 없어?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모순되죠. 이런 거 무슨 법? 겉으로 모순되죠. 웃음인데 서름이야. 역설법. 역설법. 그렇게 다리를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 불안정한 심리 상태다라는 겁니다. 불균형하고 불안전한,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됐어요? 아마도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왜? 봄 신령이 짚였나 보다. 그러니까 이 봄 신령한테 쉬었나 보다, 홀렸나 보다라는 뜻이야. 짚였나 보다는 홀렸나 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왜 웃음이 나고 왜 서름이 나는지 잘 이해해야 돼. 왜 웃음이 난다고? 봄이 아름답잖아. 국토가 아름답잖아. 그래서 웃음이 나지만 그 웃음이 내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빼앗긴 상황이라 서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다음. 그러나. 자, 그러나 나오면 우리가 보통 시상이 어떻게 된다고 봐?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자, 그럼 그러나 시상의 전환. 그래서 이 11년은 내가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고 했지. 지금은 어때? 들을 빼앗겨서 뭐까지 빼앗겨? 봄까지 빼앗겼네 라는 거야. 기겠네야. 아직 빼앗긴 건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국토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이건 대유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복도 지금 이제 곧 빼앗기겠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마지막 연입니다.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11년의 해석의 다양성이 수능임이라면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두 가지로 가능하다 했죠.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근데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적으면 절망. 아까 적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빼앗겼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겠다?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지, 희망으로 볼 수도 있다. 둘 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라는 이 작가는 일제시대 때 굉장히 조금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관동 대지진 사건에서 이제 조선인이 말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저항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계절적으로는 봄이 왔지만 우리 조국에는 지금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나타낸 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뒤에 정리합시다. 좀 어려운 시예요, 사실은. 그냥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아, 내 여자친구 잘 살고 있나? 빼앗긴 여자친구. 다시 오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지금은 빼앗겼지만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희망이 되겠죠. 자, 갈래, 자유시. 아까 말했죠? 서정시다. 상징적인 표현이 많죠. 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봄이라든지 낭만적이다. 자, 저항적이다. 이해되지? 일제하에 우리의 광복에 대해서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대칭구조다. 대칭구조. 거기에서 이제 따른 화자의 의식 태도의 변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만 뒷부분에서 내가 너무 철없는 그 모습을 자각하면서 자조적인 인식을 하면서 부정적인 절망으로 나아갔다가 일반적 해석.
향토적인 소재 많이 나옵니다. 꽃도 나오고 국권 회복의 염원을 그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구조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1년과 어디가 조금 대칭돼요? 1년은 질문이었죠. 여기가 대답이 나오지.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죠. 지금은 들도 빼앗겨서 봄도 빼앗기겠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봄 들판에 대한 경치, 그 다음에 정서, 그런 거에 대한 경탄이 되게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봄 경치에 끌려다니고 조국에 대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 들판에 대한 정경이 조금 나오고 여기서 재인식하지. 그러니까 구연이 어떻게 보면 얘들아, 구연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야. 플러스 막 들판에서 놀면서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절망.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혼란스럽고 마지막에 현실을 인식하면서 끝난다. 됐죠? 자, 상징적 의미 조금만 보겠습니다. 빼앗긴 들 계속 나옵니다. 빼앗긴 국토, 일제 주권을 상실한 조국. 자, 봄, 조국의 광복. 자, 대조적인 시어들 잡아보면 지금은 남의 땅부터 빼앗긴 데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국토를 잃었다라는 인식,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나는 다 보고 싶다. 다 만지고 싶다. 그러니까 안타까움, 예전의 삶에 대한 그리움. 우리 국토의 과거에 자기신의 추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손에 호미를 줘라. 땀조차 흘리고 싶다. 찾고 싶다라는 의지 정도로 보고 있고, 자, 푸른 웃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라는 거. 그래서 서러운 현실 사이에서의 부조와 괴리, 불균형, 이런 걸 나타내는 부분. 자, 라스트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재인식. 절망으로 끝납니다. 이거 해석은 애초에. 아까 말했던 대칭 구조가 이거야. 1년과 11년, 2년과 10연, 3년과 9연, 이렇게 대칭 구조. 표현법은 아까 봤던 거. 대유법이 얘들아 뭐라고 했어? 대유법이 뭐라고? 까먹으면 안 돼. 대유법이 뭐였어요? 대유. 부분을 가지고 어딜 말하는 거야? 전체를 말하는 거야. 들을 가지고 뭘 말하는 거야? 국토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유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 할 때도 이 대유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고전시가에서 보통 자연물들이 나오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자연이 나와. 뭐 강호라든지 강과 호수, 오케이? 청풍이라든지 푸른 달, 명월이라든지 밝은 달, 뭐 이런 것들, 푸른 바람, 뭐 밝은 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그렇게 직역하지 않고 다 뭐로 치환해요? 자연으로 치환하는 거. 이런 것도 대유법이야.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법입니다. 자, 푸른 서름, 푸른 웃음, 푸른 서름. 모순되죠? 역설.